4日土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ローマ字表記、ヘボン式に。 로마자 표기 햇번식으로. 先生のお名前、セラクトール。これは、ローマ字で書くときにはどのように書くことが多いですか？そうですね。やっぱ通るというのが、いろいろやり方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私の場合は OH にしてますね。だから通るだったら、TOHRU。TOHRU。それで TOH がトというふうに、そうですね。する。これ難しいですよね。ローマ字で超音を書く。どう表すかっていうことですね。日本人だったらまだこれ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結構海外の方と話すときによくトフルって言われるんですよね。トフル。そうですか。자, 로마자라고 하는 것은요,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본에서 71년 만에 표준 표기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부터 볼까요? 로마지. 로마지. 이거는 일본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으로 로마자 표기, 로마자라고 합니다. パスポートの氏名はヘボン式ローマ字で表記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여권 이름은 햇번식 로마자 표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햇번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요, 잠시 후 본문 내용을 통해서 햇번식이 어떤 표기 방법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浸透する 침투하다. 그래서 서서히 퍼지다, 장착하다.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が急速に浸透しています。 캐시레스決済, 무현금 결제가急速に 浸透しています.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見通し 미토시 하면 전망 또는 예측이란 뜻입니다. システム障害が発生し、未だに復旧の見通しがつかない状況です。 시스템障害가発生し,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이마다니 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흑규노 미토시가つかない, 미토시가 つく, 예측되다, 전망이 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미토시가 つかない라고 하면은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 즉 흑규노 미토시가 つかない 状況, 복구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로마자 표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は、一般に国語を書き表す場合には訓令式を用いると定められており、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는 일반적으로 국어書き 表す 바이니와 국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본어가 되겠죠. 국어를 표기할 경우에는 근레이시키요 모찌이루 사용하다, 근레이시키 훈령식을 사용한다라고 사다메를 정하다, 사다메라레테 오리, 사다메라레테 이르의 문장체입니다. 오리. 자, 정해져 있으며 小学校の国語では訓令式で指導されてきました。 초등학교 국어대화 국어 수업에서는 근레이시키 대 지도사레 때 키마시다 훈령식으로 지도돼 왔습니다. しかし実社会ではヘボン式による表記が浸透してきたため、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해본식이 요르 표기, 햇번식 표기가 신도してきたため 침투에 오기 시작했기에 직역을 했습니다. 즉 이게 널리 퍼져왔기 때문에 2026年度以降はヘボン式に変わる見通しです。 2026도 이후에는 햇번식으로 변경될 미토시 데스. 전망입니다. 예상입니다. これは71年ぶりの改定となります。 이는 71년 만의 개정입니다. 자, 지금 나온 것이요. 근레이시키 카라 해본시기에 훈령식에서부터 햇번식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훈령식과 햇번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까요? ローマ字表記には大きく分けて訓令式と
ヘボン式の2つがあります。 로마자 표기에는 大きく分けて 크게 나눠서 근래식, 훈령식과 해본식, 햇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訓令式は50音のあ行の母音に子音をつけて 자, 이 훈령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50, 일본어는 50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50음에 아행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여서요. しは SI、ちは TI、つは TU、ふは HU と規則的に綴ります。 자, 여기서 시라고 할 때는 SI, 치는 TI, 쓰는 TU, 후라고 할 때는 HU와 같이요. 규칙적으로 쓰즈리마스. 쓰즈르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건데요. 그 쓰다라는 뜻에는요. 알파벳 등을 나열해서 단어를 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씁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그 사행 같은 경우에는 사는 SA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SI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훈령식이다 하는 겁니다. 一方、ヘボン式は自然な英語の発音に近づけるため、しは SHI、ちは CHI、つは TSU、ふは FU と表記します。 반면에 이 햇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自然な英語の発音に近づける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에 近づける 가깝게 한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C라고 할 때는요. SI가 아니라 SHI, 치는요. CHI, 츠, TSU, 후라고 할 때는 FU와 같이 표기를 한다.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햇번식이다. 이 근래식이 훈령식이냐 햇번식이냐 이게 뭐가 중요한가?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로마자 표기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께서 일본어를 자판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판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는 SA, 시는 SI든 SHI든 여러분들이 자판을 돌려야지 그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SI와 같이 해서 C를 표기하는 것이 훈령식이라면은 햇번식, 해본식이라고 하는 것은 C 할 때는 SHI로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は一般に国語を書き表す場合には訓令式を用いると定められており、小学校の国語では訓令式で指導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実社会ではヘボン式による表記が浸透してきたため、2026年度以降はヘボン式に変わる見通しです。これは71年ぶりの改定となります。ローマ字表記には大きく分けて訓令式とヘボン式の2つがあります。訓令式は50音のあ行の母音に子音をつけて、しは SI、ちは TI、つは TU、ふは HU と規則的に綴ります。一方、ヘボン式は自然な英語の発音に近づけるため、しは SHI、ちは CHI、つは TSU、ふは FU と表記します。26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자, 오늘의 대화. ローマ字表記、ヘボン式が基本になるらしいね。 로마자 표기 해본식이 기본이 된대. 나르 라시네. 이 라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추측을 할 때 어딘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뭐뭐라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약간 전문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正直、今更って感じもするけどね。 正直, 이마사라?
솔직히 이마사라 이제 와서 그런 느낌도 들지만 말이야. だってみんな普通にヘボン式で表記してるじゃん。 왜냐하면 다들 普通に 보통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본식이대 효기 시대르잖아. 해본식으로 쓰고 있잖아. 센세이와 이까가ですか?私もヘボン式ですね。ね、私も、えそうですね、入力するときとかはヘボン式になってますね。はい。そうそう。富士山は FUJISAN って書くしね。 그래 맞아. 후지산이라고 할 때는 후지산 FUJISAN 이렇게 쓰잖아. HUZISAN って書いてるのは見たことないよね。 후지산을 HUGZISAN 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런 건 본 적 없지. そうだよね。でもさ、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ってややこしいね。 야야코시 복잡하다 까다롭다. 그러게. 네모싸. 근데 말이지.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 이거는 참 복잡해. え、何がややこしいの？ 뭐가 복잡해? 中央本線の大園駅が OZONE と書いてあって、オゾンと呼んだ外国人がいたって聞いたよ。 주어 혼센의 오존의駅 주어 혼센의 오존에요. 오존에 이거 장음이지만 표기할 때는 OZONE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존이라고 읽은 외국인이 있었다고 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言われてみればそうだね。 듣고 보니 그렇네. 訓令式だと超音はサーカムフレックスをつけて表記したりするけど、 사카무프렉스라고 하는 것은 곡절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위에 약간 산처럼 모자처럼 이렇게 있는 게 이 사카무프렉스인데 훈령식이면 장음은 곡절 부호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ヘボン式だと超音は表記しないからね。 해번식이다 또 해번식은 장음을 표기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들 오사카라고 할 때는 OSAKA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오사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오사카라고 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사카라고 읽을 수도 있죠. 요런 조금 불편함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이, 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ローマ字表記ヘボン式が基本になるらしいね。正直今更って感じもするけどね。だってみんな普通にヘボン式で表記してるじゃん。そうそう。富士山は FUJISAN って書くしね。HUZISAN って書いてるのは見たことないよね。そうだよね。でもさ、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ってややこしいね。何がややこしいの？中央本線の大曽根駅が OZONE と書いてあって、オゾンと読んだ外国人がいたって聞いたよ。言われてみればそうだね。訓令式だと超音はサーカムフレックスをつけて表記したりするけど、ヘボン式だと超音は表記しないからね。28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1월호 40쪽年末年始の 야스미야께 연말연시 휴일이 끝남. 자, 여기에서요. 이 야스미야께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면은 휴일의 시작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케루가 새해가 시작되다 또는 뭐 날이 밝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야스미야께라는 게 휴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할 것 같은데 왜 끝난 다음 날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모임이나 행사 등의 오히라키라고 하는 것은 왜 개회가 아닌 폐회라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はい、まず何々明けというのは何々という期間が終わって新しい期間に移るという意味なので、休み明けなら休みが終わって新しい期間が始まるという意味ですね。ただお開きに関してはもう私はちょっとこれどうしてこういう意味になった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宴会などを終わりにするときに使う慣習的な表現であ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おけば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
자, 여기서 아케르는 새해가 밝다, 날이 밝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간이 끝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아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오히라키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오히라키가 본래 무사가 전장에서 퇴거할 때 사용했던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퇴거, 후퇴 이거 참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래서 퇴거, 후퇴, 닫는다 라는 도지르 대신에 그 반대말인 히라쿠를 써서 이 오히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끝, 폐회라는 뜻으로 정착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좀 볼까요? 夜明けの来ない夜はないって言うでしょ 요아케, 요르가 아케르, 즉 밤이 끝남,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즉 끝나지 않는 코난은 없다고 하잖아. 今日はこの辺でお開きにしましょうか 히라키니 시마쇼가 이거는요. 오늘은 이쯤에서 끝낼까요? 이렇게 연애 등을 마칠 때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はい、それでは71年ぶりに訓令式からヘボン式に変わるという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は一般に国語を書き表す場合には訓令式を用いると定められており、小学校の国語では訓令式で指導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実社会ではヘボン式による表記が浸透してきたため、2026年度以降はヘボン式に変わる見通しです。これは71年ぶりの改定となります。ローマ字表記には大きく分けて訓令式とヘボン式の2つがあります。訓令式は50音のあ行の母音に子音をつけて、しは SI、ちは TI、つは TU、ふは HU と規則的に綴ります。一方、ヘボン式は自然な英語の発音に近づけるため、しは SHI、ちは CHI、つは TSU、ふは FU と表記します。 하이, 皆さんいかがでしたか? 자, 그냥 들으시면 무슨 뭐 햇번식이니 훈령식이니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 발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하는 것과 또 자판을 써서 입력을 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좀 연습을 하시면은 일본어도 바로 또 이렇게 자판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 それでは皆さん今日も良い一日をお送りください。ホームページ